자,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1번, 사주와 기본 개념 이해 중에서 415페이지 사주팔자의 차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대적 관점의 차원과 상대적 관점의 차원, 일반적으로 공간을 3차원, 시간을 4차원이라고 표현한다. 그 이유는 현실은 객관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현실 속에 존재하는 상대적 시각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지구의 밖에 있다면 지구의 공전운동과 자전운동을 직접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 직접 보거나 느끼지는 못한다. 우리 눈에 관찰되는 최초의 존재 현상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최초일지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절대적 개념의 최초는 아니다. 이미 우리가 먼저 존재한 후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상대적 관점에서의 최초일지라도 절대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다음 존재인 것이다. 차원의 문제 역시 그렇다. 현실에서의 상대적 관점에서는 시간이 4차원이지만 절대적 관점에서는 5차원에 해당된다. 현실은 무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우리라는 존재의 유에서 시작되는 관점으로 이미 1차원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이 된다. 때문에 우리 혹은 현실 자체인 1차원은 인지되지 못하고 그 다음 차원인 2차원이 1차원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5차원인 시간이 현실 속에서는 4차원으로 인지되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있고 내가 보는 것을 첫 번째라고 믿지만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라는 시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1차원의 점, 연주, 무에서 최초의 유인 1차원은 점이다. 이 1차원의 점만으로는 아무 식별이나 구별을 할 수 없고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강아지든 사람이든 책상이든 어떠한 사물이든 1차원인 점에서는 구분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단지 존재 자체만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4차원에서는 연주가 1차원에 해당된다. 때문에 연주만 가지고는 사주체에 대한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 2차원의 선, 연주와 월주. 1차원인 점에서 한 차원을 더 부여하면 2차원인 선이 된다. 이 2차원인 선 역시 두 요소 자체만 가지고는 사물의 특징이나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된다. 팔자 소관에서는 연주와 월주의 두 요소가 2차원에 해당된다. 때문에 연주와 월주의 두 요소만 가지고는 사주체에 대한 어떠한 특징도 구별할 수 없고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게 된다. 4. 3차원의 면, 연주와 월주와 일주. 2차원인 선에서 한 차원 더한 3차원은 면이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면을 이루게 되면 이때는 사물의 특징이나 윤곽 등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현실에서 우리에게 인지되는 상황들의 대부분은 이 면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TV 화면을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만난다. 이때의 TV 화면은 곧 3차원의 면에 해당된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의 뒷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때 학생에게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은 3차원의 면에 해당한다. 사주팔자에서는 연주와 월주에 일주가 포함된 상태가 3차원이다. 이렇게 일주까지 3차원을 알게 되면 이미 사주체의 대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절대적 관점의 최초 완전수가 3인 것이다. 음양만 가지고 부족하고 음양 속에 음양 외에 제3요인인 중간자까지 포함하여 3차원이 되어야만 사주체의 윤곽을 대략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4차원의 공간, 연주와 월주와 일주와 시주. 4차원은 공간이다. 이것은 3차원을 평면에 그린 그림이라고 할 때 4차원은 공간을 점유한 입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물에 대한 계략적인 윤곽은 이미 면인 3차원의 관점에서 파악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3차원의 모습은 사물에 대하여 온전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다. 또한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나 측면의 관점에서 파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차원은 현재 위치에서 보이는 모습만을 평면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만 4차원은 사물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를 표현한 것으로 사물에 대하여 객관적이며 온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사와 만물은 4차원의 공간적 관점이 되어야만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적 관점에서만이 모든 만사와 만물의 실체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주팔자에서는 연주와 월주, 일주와 시주의 4요소가 모두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이렇게 4요소가 모두 갖추어지게 되면 사주체에 대한 상세한 특성이나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현실에서 만사와 만물이 정확하게 인지되는 입체의 세계는 4차원의 공간인 것이며 사주팔자는 이러한 4차원인 공간의 관점에 해당하는 학문인 것이다. 6. 5차원의 시간, 사주팔자의 대운. 만사와 만물을 인지하는 현실은 4차원인 공간의 세계에 해당한다. 책상이나 돌 등의 사물은 누군가가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가공하지 않는 한 시간에 무관하게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 어제나 오늘이나 1년 후나 혹은 10년 후일지라도 누군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으면 언제나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사물은 시간에 대한 의미가 특별하게 필요 없게 되며 오직 공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오늘 강의실에 있던 책상은 누가 건드리지 않았다면 내일도 모레도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겠지만 학생들은 계속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같은 사람일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 역시 사물과 마찬가지로 공간적 요소를 통해 입체적인 모습이 파악되기는 하지만 그 모습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이다. 즉, 큰 시간의 흐름을 통해 아이에서 어른으로, 어른에서 노인으로 변하게 되고 작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강의 시간에 있다가 집에 갔다가 하며 공간적 위치가 변하게 된다. 변화와 움직임은 큰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며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만이 변화와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물들은 4차원인 공간만으로도 그 모습을 충분하게 알 수 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공간적 요소로 인해 정해진 모습에 시간적 요소까지 가미해야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주와 월주, 일주와 시주의 4요소로 이루어진 사주 팔자의 분석을 통해 사주체의 기본 성향과 특성 등을 알 수는 있지만 그 사주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사주팔자 외에 대운이라는 제5요소인 시간이 가미되어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시간의 흐름이 가미되어야 그 사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6차원의 상대적 시간은 사주팔자의 대운 그리고 세운입니다. 사주팔자와 대운의 5가지 요소를 통해 사주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대운이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운은 사주체가 태어날 당시의 월주를 기점으로 하여 10년씩 사주체의 삶을 규정해 가게 된다. 때문에 대운은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이 아니라 사주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모든 사주체는 자신 고유의 대운 흐름을 가지고 있게 된다. 때문에 대운은 시간의 흐름이기는 하되 객관적 시간이 아닌 사주체 고유의 주관적 시간인 것이다. 반면 우리는 달력으로 계산하는 연과 월과 일과 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시간이다. 즉, 우리 모두는 2009년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2010년을 같이 겪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의 흐름인 것이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2009년이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2010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2009년이고 동일하게 2010년으로 객관적인 연 단위의 시간 흐름인 것이다. 즉, 세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대운은 각 개인마다 다르게 되어 세운은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이고 대운은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구분된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대운은 각 개인마다 다르게 되어 세운은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이고 대운은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구분된다. 즉, 세운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의 흐름이며 대운은 개인마다 다른 고유의 시간 흐름인 것이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대운은 개인 고유의 시간 흐름이기에 상대적인 시간이지만 세운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흐르는 것이기에 절대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주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운은 사주체에 따라 고유한 것이기에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운은 각 사주체가 적응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기에 상대적인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개개인의 고유의 절대적 시간 흐름인 대운과 상대적 시간 흐름인 세운은 같은 시간의 흐름이지만 관점이 다른 만큼 사주에 대한 적용 방법도 달라야 한다. 여기 이제 추가글이 있어서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422페이지에 있는 박스입니다.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석화 명리에서는 대운을 절대운이라 하고 세운을 상대운이라 하며 이렇게 같은 시간 흐름이지만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대운과 세운의 서로 다른 적용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밝혀 사주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즉, 병호 대운에 잘 나가는 사람이 병호년에 잘 나가는 것은 다시 병호 대운에 잘 나가는 사람이 병호년에 잘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읽어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잘 인지가 안 될 때는 소리내서 읽으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제가 경험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석한 소재학 교수님의 지금 동국대에서 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방학을 하고
한 2주 쉬었다가 다시 개강을 하면 우리 이제 1학기 마지막을 정리하고 또 이제 2학기 수업이 바로 시작됩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 그 동국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